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면적 곱하기 0.75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르테 안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판교밸리 자이입니다. 일반 사항들 바로 알아볼게요. 성남 고등지구내 주상복합 C-123블럭이고요. 용도를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죠. 업무시설, 오피스텔, 그다음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섞여 있네요. 세대수는 아파트가 350세대, 오피스텔이 282실입니다. 입지 분석입니다. 고등지구가 여기 있고요. 고등지구 오른쪽 끝에 이렇게 우리 123블럭이 붙어 있습니다. 판교역까지는 4km 정도 되네요. 직선거리로. 야탐역까지는 직선거리로 3km 정도 돼 보여요. 이 주변에 주요한 도로들이 많이 지나가는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일반 지도에 엎어봤고요. 여기가 고등지구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구가. 야탐역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서 한 3km 정도 되죠. 경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분당 내곡강 고속도로, 제2경인 고속도로, 외곽순환 고속도로, 분당 수서강 고속도로. 어우, 되게 많습니다. 주로 이제 저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들인데요. 도로가 다 이 근처를 다 걸쳐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가 이제 판교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 입지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등지구고요. 고등지구 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쪽이 이제 우리 땅입니다. 1블럭, 2블럭, 3블럭 이렇게 돼 있고 근생 부지들이 쫙 돼 있고요. 여기 단독주택지 같아요. 이쪽은. 여기 녹색으로 돼 있는 데가 근린공원이고요.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예정되어 있네요. 제1풍경채가 바로 왼쪽에 붙어 있고 하천이 이렇게 쭉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간선도로인데요. 이 차선도 굉장히 많고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한 소음이 여기서 발생될 것 같아요. 네, 배치도입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 간선도로가 상당히 큰 폭으로 딱 붙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상식적으로 물론 이제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 폭의 도로면 어느 정도 좀 이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여기가 주상복합단지라고 하지만 실상 계획의 내용을 보면 아파트 단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주거시설로 봐야 되는데 이 주거시설들이 이렇게 상당한 폭의 간선도로 옆에 딱 붙어 있다는 거는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왠지 이쪽에 뭐 업무시설 아니면 뭐 중심 상업시설이 원래 계획이 되었었는데 뭐 막판에 뭐 급선회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물론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네, 단지별로 살펴볼게요. 1단지고요. 주출입구는 이쪽에 한 곳에 나 있습니다. 그리고 총 6개 동인데요. 이렇게 3개 동은 아파트 동이고 이렇게 3개 동은 오피스텔 동이에요. 이쪽 오른쪽에 도로가 뭐 45m나 되는 이제 대왕 판교로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강남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건데 상당히 통행량도 많은데 그거에 대한 뭐 대응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거에 대한 대응은 없어 보이고요. 그냥 바로 이쪽으로 그냥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쪽 전면 배치를 했어요. 일단은 어떠한 건축적 기법을 가지고 오더라도 뭐 이쪽에 이 도로에 대한 대응은 뭐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남쪽으로 보면 업무시설 예정돼 있고 공공청사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뭐 배치 자체는 뭐 단지가 워낙 작고 동이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2단지고요. 2단지도 이제 주출입구가 여기 한 군데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출입할 때 보시면 쭉 들어와서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램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게 회차 공간을 둬서 돌아서 나갈 수 있는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이거 자이에서 자주 쓰는 기법이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그나마 이쪽에 좀 조망에 대한 어떤 타겟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이렇게 아파트 동을 배치했네요. 제일 밑에 있는 3단지고요. 이 3단지의 출입구는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 3단지 출입구가 33m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나 있어요. 요런 데는 조금 많이 복잡하게 되죠. 글쎄요, 전체적인 도시 설계가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네. 동쪽으로는 오피스텔 동 하나가 있고요.
이쪽 남쪽으로 이렇게 아파트 2동을 배치했습니다. 전체적인 배치 컨셉은 워낙 이제 작은 땅들이 3개가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그 대지의 형상에 순응하는 형태로 배치를 했습니다. 뭐 자이답게 깔끔하게 그냥 배치를 했네요. 이 3개의 단지 중에 가장 좋은 동의 위치를 저보고 고르라고 하면 그냥 딱 보기에도 2단지에 이제 205동, 206동 여기가 이제 좀 좋아 보이네요. 206동보다는 205동에 1, 2, 3호 라인 여기가 괜찮아 보입니다. 뭐 단지별로 꼽자 그러면 1단지에는 101동에 3호, 4호 라인, 뭐 2호 라인도 포함이고요. 여기가 괜찮아 보이네요. 뭐 근린공원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죠, 여기는. 그리고 오피스텔 동에 물론 여기 서양이긴 하지만 84C 타입, 그 다음에 105동에 59A 타입, B 타입 여기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쪽으로 이제 근린공원을 조망할 수 있으니까요.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호 라인 여기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 여기도 이제 나쁘진 않습니다. 2단지 204동은 주출입구, 게다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램프가 있는 이쪽에 너무 이제 가까이에 있어서 조금 소음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쪽에 워낙 뭐 큰 소음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단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진출입 시 경광등 소리가 조금 거슬리긴 하겠네요.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301동에 1호부터 4호 라인, 302동에 2호, 3호 라인 뭐 여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303동에 84A, B 타입 여기도 이제 괜찮습니다. 네, 조감도를 넣고 살펴보면 쪽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천 방향으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낮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형차를 이용해서 이쪽에 다 데크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데크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 조감도를 같이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근린생활 시설들이 데크 하부에 이렇게 계획이 쭉 돼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제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낮게 되겠죠. 지형을 이용해서 데크 계획을 해서 깔끔하게 풀었네요. 단위 세대입니다. 여기도 어김없이 치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이 치수에 대한 표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 당연한 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하루빨리 개선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수를 넣어봤습니다. 치수를 넣는 기준은 언제나처럼 현관문의 폭을 1m, 욕실의 깊이를 1.5m로 잡고요. 대부분 아파트 스펙이 이걸 따라갑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자 두 칸을 1m로 잡아서 역산을 해서 넣습니다. 역산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는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2700이면 2.7m죠. 치수를 재는 기준은 안목 치수로 이 눈에 보이는 벽체 끝선까지입니다. 벽체 중심이 아닙니다. 네, 60A 타입이고요. 1단지는 77세대, 2단지 117, 3단지 77세대. 이렇게 돼 있네요. 전용 면적이 통상 5구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60을 썼어요. 대략 1제곱미터 차이인데 1제곱미터면 이제 작진 않습니다. 1m, 1m 이 면적이니까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읽는 방법은 언제나처럼 제 영상 중에 있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현관부터 시작해요. 현관 들어오면 좌측으로 신발 수납장이 있고요. 들어와서 복도가 길게 나 있습니다. 침실 2와 3이 묶여 있고요. 이쪽에 이제 가족 욕실 해서 공용 욕실이 돼 있네요. 거실 공간 있고 주방 식당,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이제 다용도실이고요. 세탁기는 요쯤에 배치되겠네요. 여기는 보조 주방을 놓는 자리인가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이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돼 있고요. 그다음 실외기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드레스 파우더 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전용 욕실. 치수를 보면 안방의 폭이 3.3m, 깊이 열자 3m예요. 거실의 폭이 3.6, 침실 2와 3이 각각 2.7씩입니다. 침실의 깊이가 3.5예요. 어우, 깊게 처리했습니다. 주방 식당의 폭이 2.7m. 뭐 치수들은 굉장히 정치수를 다 갖고 갔습니다. 깊이가 제가 볼 때 한 200, 100 정도 그 이상이 조금 깊어 보여요. 이 평면의 특징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20평대 포베이에 딱 정석입니다. 발코니도 최대한 면적을 활용해서 확장형 설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깊이도 좀 여유있게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구 대비 1제곱미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깊이도 한 100에서 150이 더 깊게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뭐 흠잡을 데 없네요. 근데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글쎄요, 뭐 20평대인데 이 깊이를 뭐 3.5까지 안 가져가고 뭐 한 3,400 정도 갖고 가서
남는 면적으로 여기다가 현관 팬트리 정도 계획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관 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상당히 편합니다. 옵션 한번 볼게요. 옵션 1인데요. 여기 안방 쪽에 대형 드레스룸이라 그래서 이렇게 옵션으로 해놨어요. 이걸 뭐 굳이 옵션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옵션 2를 보면 이쪽에 이제 드레스룸을 넣고 파우더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욕실을 들어가는 문이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둘 다 뭐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보다는 요게 좀 나아 보이네요. 뭐 안방 쪽에서 문이 이렇게 두 개가 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보다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뭐 깔끔하네요.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위치를 설명 안 드렸네요. 60A 타입은 101동의 1345 라인, 102동의 15 라인, 104동의 135 라인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345 라인 여기 괜찮습니다. 2단지는 이제 204동, 205동의 35 라인 빼고 나머지, 그 다음에 206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여기도 상당히 괜찮죠. 여기 125 라인도 괜찮고요. 여기 하천을 근경으로 조망할 수 있으니까요. 또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301동, 그 다음 302동의 여기 코너를 뺀 나머지입니다. 다음은 60B 타입이고요. 단지별 세대수입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게 코너 세대에 있는 세대예요. 여기 다 2호 라인에 있죠. 2단지도 여기 205동 3호 라인, 3단지는 302동의 2호 라인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평면도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현관 있고요. 침실 2개 묶었고 화장실, 공용 욕실이죠. 거실, 주방, 식당. 다용도실이고 이제 세탁기는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안방, 드레스룸, 부부 욕실. 치수들도 A타입하고 동일합니다. 뭐 깊이도 동일하고요. 뭐 안방 깊이 열자 딱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방 식당의 폭이 조금 차이 있습니다. 요건 이따 두 개 놓고 설명드릴게요. 이 타입의 특징은 코너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판상형 타입처럼 계획을 풀었어요. 괜찮죠? 이거 많이 이렇게 하죠. 단점이라면 이제 맛통풍은 안 됩니다. 대신 우회해서 이렇게 통풍이 되기 때문에 환기 성능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AB 타입을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 기본형을 엎어봤고요. 두 개의 발코니 면적을 비교해봤더니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언뜻 보기에는 이제 이게 조금 많아 보이긴 하지만 여기는 전용으로 이제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발코니 면적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주방 식당 공간의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 B타입이 깊이감이 좀 더 있습니다. 게다가 폭도 보면 여기 뭐 2300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하고 여기 2700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 냉장고 자리를 빼고 나머지 냉장고 깊이가 한 700 정도 쓰니까요. 보면은 여기는 이제 2m가 되는 거죠. 식당 공간이요. 여기는 2.3m고요. 그렇다 보면 주방 식당에 대한 공간은 B타입이 조금 유리하겠네요. 대신 A타입은 마통풍이 되고요. 드레스룸도 더 큽니다. B타입은 드레스룸이 좀 작죠.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보고 고르라 그러면 저는 뭐 그냥 A타입을 고를 것 같네요. 이게 좀 더 밸런스가 좋아 보이네요. 가장 큰 원인이 여기 드레스룸하고 마통풍입니다. 다음은 84 타입입니다. 위치를 보면 102동에 여기 3호 라인 날개 쪽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이쪽 근린공원 조망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101동의 1호 라인 전면하고 조금 생각보다 이제 가까이에 있어서 살짝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좀 있는 위치네요. 평면도 살펴볼게요. 그냥 딱 보셔도 뭐 늘 봐오던 30평대 4베이의 정석입니다. 자이에서 이제 제안하는 가장 스탠다드한 평면이죠. 이 침실 2개 묶고 뒤쪽에 이제 침실 4, 뭐 알파룸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치수를 보면 그냥 침실이에요. 2.7, 깊이도 상당히 깊고요. 뭐 안방 폭 3.9m,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치수죠. 이 폭도 상당히 넓게 갖고 갔고요. 깊이 12자 3.6m, 좋습니다. 이 드레스룸도 상당히 넓고요. 다용 티슈죠. 여기 세탁기 여기 위치할 텐데요. 주방도 디귿자로 깔끔하게 풀었고요. 조금 아쉽다면 뭐 현관 쪽에 뭐 좀 깊이감 있는 수납으로 처리했는데 여기 좀 팬트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정도. 침실의 깊이 3.6m, 여기 병량도 아주 충분하죠. 여기도 사실은 100 정도 줄이고 현관 쪽에 어떻게 좀 팬트리가 안 됐나요? 옵션 볼게요. 옵션 1번입니다. 여기 60대랑 마찬가지로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 옵션 2입니다. 똑같습니다. 보이시죠? 이것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거의 취향 차이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3.9m를 많이 좋아한다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저 매번 설명드리지만 여기 3.6m가 이제 기본 치수인데 3.9m를 쓰면 여기에 장을 설치하고 침대를 놨을 때 이 장과 침대의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3.6m보다는 30cm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30평대에서는 안방의 폭을 이제 3.9m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상당히 스탠다드한 평면이죠.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옵션이에요. DMC자이에서 보면 이쪽에 이제 주방 쪽 식당 해서 넓게 공간을 잡고 여기다가 이제 알파룸 개념의 공간 이렇게 놓는 옵션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옵션이 없어요. 그 옵션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여기선 왜 뺐을까요? 실제 계약 건수가 그 옵션 선택하는 분이 별로 없었나요? 좀 아쉽네요. 상당히 괜찮은데 말이죠. 네, 다음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차이점 좀 알려드릴게요. 흔히 이제 아파트를 보시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을 보면 여기 이제 5구 A 타입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언뜻 봐도 아파트 5구 타입보다는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그거 이유도 설명드릴게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법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죠.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발코니가 설치가 가능하고 확장까지도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아예 발코니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이 면적들이 다 전용 면적이에요. 여기에 아파트는 서비스 면적, 즉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이 면적들, 발코니 면적들이 이렇게 더 달리게 되죠. 똑같은 5구 타입이라도 이 발코니 면적을 이용해서 확장형 설계를 하면 이 아파트가 훨씬 더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크게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의 치수는 안목치수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구할 때도 벽체, 눈에 보이는 벽체선으로 해서 면적을 구해요. 오피스텔은 전에는 이제 중심선 면적으로 구했지만 지금은 이제 안목치수로 구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안목 MC 설계를 다 적용을 시키죠. 웬만하면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는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 아니면은 피난 계단 두 곳 설치, 이렇게 대피에 대한 시설들을 설치해야 돼요. 근데 오피스텔은 그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오피스텔 5구 A타입, 전용 면적 5구 타입인데 그럼 아파트로 치면 이게 도대체 몇 회배짜리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면적 곱하기 0.75를 하세요. 그럼 이게 아파트 면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5구 A타입이 있어요. 그럼 이 5구 오피스텔 5구 타입에 곱하기 0.75를 하면 44.25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로 치면 전용 44.25 정도 되는 거죠. 84를 해볼까요? 84를 0.75를 곱하면 아파트로 치면은 63회배짜리예요. 20평대 아파트인 거죠. 이렇게 계산하고 보시면 이 체감하기 더 편하실 겁니다. 이제 5구 타입, 오피스텔의 5구 타입은 사실은 40회배짜리 정도?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84 타입은 흔히 아파트에서 5구 타입 20평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피스텔을 보니까 아직 분양 시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가 다 공개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동을 조합해 봤습니다. A타입을, 여기가 A타입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B타입 하나를 여기다 이제 조합을 했죠. 이렇게 동을 하나 조합을 했습니다. 이 동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1단지에 105동, 106동이에요. 이 두 개는 이제 미러가 된 거죠. 5구 두 개, 5구 B. 이렇게 해서 아마도 동조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이걸로 제가 좀 확인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84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A 타입 있고요. A 타입이 이제 여기 끼어 들어가죠. 여기에 다 들어가고요. 여기도 A타입이네요. 이렇게도 A타입이고요. A타입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타입은 요게 B타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조합된 거 바로 요게 이제 C타입이죠. 그래서 1단지에 103동 84 AC 타입 조합된 거가 있고요. 2단지에 이렇게 3호로 조합된 게 있습니다. AB 타입이 조합됐죠. 3단지는 이렇게 AB 타입 조합된 3호 타입이랑 2호 조합이 이렇게 5호 조합으로 해갖고 이제 주동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오피스텔 5구 A 타입이고요. 1단지에는 55실, 2단지에는 50실입니다. 오피스텔이지만 안목 치수를 이용해서 면적을 다 구했고요.
치수도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넣습니다. 여기 기준은 화장실의 깊이가 한참 헤맸습니다. 이거 1.6을 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화장실 한 개짜리가 많아서 그랬나요? 여기 이제 5구 타입은 화장실 깊이가 1.6m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했습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면을 살펴보면 이 현관에 들어와서 신발 수납장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침실 2개를 묶었습니다. 이 공용 화장실을 이 침실 쪽으로 같이 가깝게 해서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LDK 통합형 스타일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실 쪽에서는 이렇게 이면 개방이 가능합니다. 후면에도 개방돼 있어요. 괜찮죠? 마통풍도 가능한 거죠. 주방 식당 쪽에 다용도실도 있고요. 세탁기가 여기 위치를 하나요? 아니면은 인덕션 밑에 세탁기를 놓나요?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세탁기 자리 여기 두긴 할 것 같습니다. 뭐 평형대가 그렇게 작은 평형은 아니기 때문에. 치수도 보면 이게 5구지만 거의 이제 44해배 정도 돼요. 아파트로 치면. 그래서 이제 침실이 2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치수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20평대 치수 기준이죠. 거의 괜찮네요. 뭐 주방 식당 폭도 그렇게 뭐 좁지 않고요. 뭐 신혼부부 아이가 하나 정도 딸려도 살기에는 뭐 충분해 보이네요. 제가 또 위치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5구 A타입, 여기 105동, 106동, 여기 남향 쪽입니다. 여기 조금 밑에 이제 업무시설 예정 이렇게 돼 있어서 글쎄 얼마 높이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이 거리가 상당히 가깝네요. 2단지도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1동, 2동에. 여기 남향이죠. 3단지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 5구 B타입입니다. 1단지에 26실, 2단지에 24실이에요. 위치 한번 볼게요. 이건 다 추정입니다. 제가 조합했기 때문에. 105동에 이쪽 날개, 여기 괜찮죠? 뭐 서양이긴 해도 근린공원을 탁 트이게 볼 수 있습니다. 106동에 이쪽 방향, 여기는 뭐 상당히 시끄럽겠네요. 2단지, 여기 서양, 여기 동양, 이렇게 돼 있네요. 평면을 살펴보면 현관 들어와서 침실 2를 넣고요. 바로 이제 거실, 주방 식당 넣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침실 1을 여기다 넣었어요. 화장실은 침실 1이랑 가깝게 배치를 했네요. 뭐 가장 일반적인 평면 구조 아니겠습니까? 뭐 평면만 보면 상당히 깔끔합니다. 뭐 치수들은 A타입하고 동일합니다. 뭐 주방 식당 폭 살짝 차이 있는데 AB 타입 2개를 넣고 비교를 해볼게요. 2개를 보시면 뭐 치수는 동일합니다. 공간 구성이 살짝 다른데 글쎄요 뭐 거의 취향 차일 것 같아요. 뭐 언뜻 보기엔 이게 뭐 통합형 같이 보이지만 마통풍이 되고요. 뭐 여기 공간감 괜찮습니다. 이쪽은 뭐 늘 편안하게 보시던 뭐 3베이 평면 구조랑 약간 유사하죠. 글쎄요 뭐 평면만 봐선 고르기 힘든데 위치를 보면 요 정도의 걸리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긴 남향이라도 여기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것 같긴 합니다. 여기는 글쎄요 여기 고르기 되게 어렵네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 못 고르겠는데요. 105동에 여기가 걸리면 이제 괜찮을진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뭐 그닥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뭐 그럴 거면 차라리 남향 위주인 이제 B타입이 훨씬 나 보이긴 합니다. 뭐 지금 현재 말이 오피스텔이지 여기는 뭐 다 아파트 단지로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향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B를 고르긴 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상당히 미묘한 차이긴 한데 글쎄요. 네, 84A 타입입니다. 뭐 아파트로 치면 뭐 63, 64해배 정도 되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죠. 20평대라고 보고 평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관 있고요. 침실 2와 3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 공용 화장실 있고요. 복도 타고 들어오면 거실, 주방 식당, 침실, 여기 안방 공간이 되겠죠. 여기 드레스 파우더,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욕실, 여기 주방 식당 이제 다용도실도 있어요. 여기 세탁기 요쯤에 있겠네요. 전형적인 20평대 4베이 구조입니다. 치수를 보면 이제 20평대보다 조금 넓어요. 저희 보통 20평대는 여기 3.3, 3.6을 쓰는데 여기는 3.6에 3.9 괜찮습니다. 이거 7호 타입 정도 되는 치수를 썼어요. 침실 1 같은 경우 안방 공간은 깊이도 12자를 맞췄습니다. 주방 식당 3.6m. 뭐 치수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이거. 물론 여기 이제 아파트라면 여기 앞에 뭐 대피 공간 있고 발코니 이렇게 있었을 텐데 요게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도 뭐 상당히 잘 짰습니다. 평면 깔끔하고 괜찮네요. 물론 이제 요 깊이가 조금 부족해서 요 거실에 여기 병량이 좀 부족합니다. 큰 소파를 놓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20평대라고 치면 뭐 3m 뭐 나쁘진 않아요. 어떠신가요?
괜찮네요, 평면. 그리고 위치를 살펴보면, 여기 84A죠, 103동. 2단지, 203동. 여기 동향, 시끄러운 쪽 보긴 해도. 여긴 남향이네요.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84A, 여기 동향, 이쪽 좀 많네요. 여기 남향도 한 세대 있고요. 근데 동향 쪽 바라보는 것 빼고는 시끄러운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시끄러운 거 별로 신경 안 쓰신다 그러면, 동향도 나쁘진 않죠. 84B 타입과 C 타입인데요. 두 개 평면이 동일합니다. 보시면 84B는 현관에 이쪽이 있고 84C는 현관이 여기에 있어요. 그거 빼고는 공간 구조도 똑같고 치수도 똑같습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84C 타입입니다. 여기 위치 괜찮죠? 103동의 C타입 괜찮습니다. 거실하고 안방은 이제 남쪽을 바라보고요. 거실 또 이면 개방이에요. 이쪽 근린공원 조망할 수 있게 침실들 이쪽으로 바라보고요. 203동은 이제 B타입이죠. 거실하고 안방은 이제 이쪽 동향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남향이네요. 3단지 303동은 B타입이에요. 여기 동향, 남향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면도를 보면 흔히 봐오던 코너 세대, 탑상형 이런 스타일이랑 똑같습니다. 23 묻고 이 LDK 통합형이고요. 여기 안방이 있고요. 치수도 보면 A타입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안방의 깊이가 좀 더 깊습니다. 이거 괜찮죠? 나머지 치수들은 거의 같습니다. AB 타입 두 개 같이 놓고 볼게요. 물론 C 타입도 있는데 평면만 일단 볼 거니까요. 전형적인 4베이 판상 20평대죠. 아파트로 치면 여기는 전형적인 코너형 탑상형 구조입니다. 시장에서는 통상 판상형이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치수를 더 준 것 같긴 해요. 여기 안방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하지만 이쪽은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도 작은 건 아니지만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A 타입이 좀 더 커요. 글쎄요, 저라면 C타입을 고를 것 같습니다. C타입을 고른 이유가 위치가 너무 괜찮아요. 103동의 84C타입. 여기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 안방, 거실 남쪽에 있고 또 나머지는 여기 근린공원 여기 탁 트여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에 위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끄러울 것 같지도 않고요. 저라면 C타입을 고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오늘 판교 벨리자이 쭉 한번 살펴봤고요. 사실 판교는 아니죠. 성남 고등지구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치가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서울 쪽이랑 조금 더 가깝기도 하고요. 판교나 강남 쪽 이쪽의 생활권이라면 확실히 메리트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자이답게 상당히 평면 잘 풀었고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영상 내용은 대부분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